과거 세계를 지키던 전설의 로봇 영웅 철인 28호. 철인의 활약을 기반 삼아 세계의 로봇 공학은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고 그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월드 로봇 콘테스트가 열렸습니다. 철인의 조종사는 정의의 아군으로 불리우는 카네다 쇼타로. 그는 이제 중년의 나이로 앞으로 악과 맞설 젊은 인재를 찾고자 하죠. 사실 그에게는 아들이 있으나 현재는 행방불명 상태. グリッドランサーが完成したらあの子に使ってもらいたかった。 콘테스트에 참가한 로봇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아메리카 대표 아이언 이글 18호, 파일럿은 마이클 저스티스. 프랑스 대표 미라주 25호, 파일럿은 프랑스와즈 볼트. 중국 대표 정용호 24호, 파일럿은 후메이 씨. 케냐 대표 전보 26호, 파일럿은 이카무 마타토. 이제 마지막 철인 28호 FX를 소개하려고 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아 소개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 갑자기 등장한 네오블랙단. 그들은 거대한 악의 무리로 모든 로봇을 빼앗으려 하며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해 평화를 깨고자 하죠. 미국 대표가 아이언 이글로 막아보려고 했으나 조종기를 빼앗기며 오히려 위기에 처하고 맙니다. 다행히 쇼타로가 개입해서 위기는 넘겼고 그 사이 그의 아내 카네다 요코가 철인 28호 FX를 완성시켜 그에게로 향하죠. 철인까지 위기에 빠지며 희망이 사라졌을 때 새로운 영웅이 등장합니다. 그는 아까 요코의 앞을 막아섰던 인물. 正義の味方の条件その1、ヒーローはどこからともなくやってくる。 철인 28호 FX를 가동시키며 등장한 그의 정체는 쇼타로의 아들 카네다 마사토. FX는 샷건을 가뿐히 피하고 철인킥과 마무리 일격으로 아이언 이글을 파괴시키고 네오블랙단이 물러나게 만들죠. 사건은 마무리되고 마사토와 부모님은 생각보다 과격한 재회를 합니다. 마사토는 타고 있던 여객기가 네오블랙단의 손에 넘어가면서 1년 동안 그들에게 잡혀 훈련을 받게 되었던 것. 한편 쇼타로는 마사토가 없어진 사이 카네다 탐정사무소에서 탐정인 동시에 파일럿 후보생인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츠카사 케니치는 컴퓨터를 잘 다루고 니시나 시오리는 작전 참모, 미츠세 후타바는 심부름 담당, 나츠키 사부로가 가장 유력한 파일럿 후보생이죠. 마사토 또한 이들과 마찬가지로 파일럿 후보생이 되어 열심히 훈련해야 합니다. FX가 발휘할 수 있는 힘은 파일럿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조종기이며 철인의 파워를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는 초전동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죠. 메인 컨트롤 판넬의 음성 입력과 간단한 패스워드로 철인의 모든 것을 조종할 수 있는 것. 사부로와 마사토는 시작부터 파일럿의 자리를 두고 크게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FX의 조종사를 뽑을 테스트 시행 예정. 마사토는 테스트에 응할 수 없다며 뛰쳐나가고 케니치부터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전투 상황에서의 조종 능력을 보는 것. 철인의 최우선 프로그램이 조종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위험에서 지킨다는 것이기에 다시 말해 그 프로그램이 작동하게 되면 조종자의 자격이 부족한 것입니다. 새로 만든 17호 피닉스의 공중 공격에 맥없이 당하고 후타바는 시작하자마자 아무것도 못하고 테스트가 끝나버리죠. 시오리는 피닉스의 공격은 잘 피했으나 지뢰밭에서 좌절했으며 마사토와 그나마 비빌 수 있는 사부로는 꽤 괜찮은 실력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통과는 했으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죠. 도시의 네오블랙단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 곳곳을 파괴하자 마사토는 아빠 몰래 그의 철인 28호를 가지고 출동합니다. 그러나 힘이 부족해 이기지 못하고 밀렸을 때 사부로가 FX를 데리고서 나타났죠. 사부로의 조종 실력으로 네오블랙단의 로봇을 이기지 못하자 보다 못한 마사토가 조종기를 빼앗아 굉장한 조종 실력을 보여줍니다. 철인의 점프력이 최대 50m인데 가뿐히 뛰어넘는 모습. 그러나 금세 위기에 처해 높은 하늘에서 떨어질 때 엄마가 제작했던 피닉스의 등장으로 초전동 합체. FX에게 비행 능력이 생겼습니다. 비행이 가능해진 이상 더 이상 적은 위협적이지 않죠. 손쉽게 내동댕이 쳐버리고 초전동 펀치로 마무리. 이후 마사토와 후타바는 요코의 아버지, 즉 마사토의 할아버지 재단 파티에 참석하게 됩니다.
할아버지는 사카키 재단을 이끌고 있으며 새로이 중앙연구소를 만들었다며 선보이죠. 메인 컴퓨터에는 재단의 연구자료와 중요한 비밀 문서가 전부 들어있는데 역시나 네오 블랙단이 나타나 자료를 빼앗아가고자 합니다. 네오 블랙단은 그 자료를 빼앗아 초전동 시스템의 비밀을 알아내 세계를 손에 넣고자 하는 것. 파티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인질이 되고 마사토와 후타바는 적의 감시를 피해 겨우 도망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거 로봇 사건에 휘말려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각난 후타바. 외톨이가 된 그녀를 부모님과 친구 사이였던 쇼타로와 요코가 걷어주었으며 유일한 낙인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영웅들을 보며 힘을 얻어 자신도 영웅이 되고자 했죠. 그리고 적의 컴퓨터까지 도달한 둘. 마사토가 엄호를 하는 동안 후타바는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망설이는 후타바에게 영웅이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냐며 용기를 내라고 말하는 마사토. 용기가 생긴 후타바는 중앙 연결 장치의 코드를 뽑아내 적의 로봇을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하죠. 마지막 적의 로봇은 후타바의 가라데 점프? 철인에게는 다른 로봇과 다르게 특수 마이크로칩이 장착되어 있어 3배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죠. 이것은 카네다 요코 박사의 발명품. 이 특수 마이크로칩을 프랑스 정부의 요청에 따라 프랑스 로봇 아카데미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운반이며 네오블랙단 손에는 절대로 넘어가선 안 되죠. 어떻게 안전하게 운반할까 고민하다가 파리에서 유물 전시회가 열리는 것을 활용. 부처님 상에 마이크로칩을 넣어서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연구가 남은 요코를 제외한 나머지만 프랑스로 떠나려 하고 요코는 부적이라며 마사토에게 어떠한 물건을 건네주죠. 네오블랙단은 바트라라는 자에게 연락해 특수 마이크로칩을 빼앗고 철인 28호 FX도 파괴하라고 시킵니다. 프랑스에 도착해 미라주와 조종사 프랑수아즈를 만나 함께 이송하는데 결국 바트라에게 마이크로칩을 빼앗기고 말죠. 적을 다시 만났을 때는 이미 마이크로칩을 장착하고 있는 상태라 미라주는 상대할 수 없는 스피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꾸만 땅속으로 사라져서 상대하기 매우 번거로운데 초전동 파워를 사용해 한방. 미라주와 함께 더블 크러쉬로 바트라의 로봇을 무찌르는 데 성공합니다. 적의 로봇이 파괴되면서 특수 마이크로칩을 넘겨주지 못하게 되었는데 사실 요코가 마사토에게 넘겨주었던 부적에 여분의 마이크로칩이 들어있었죠. 이럴 줄 알고 여분을 하나 챙겨서 보냈던 것. 미라주에게 마이크로칩을 장착하니 움직임이 전과는 비교 안 될 만큼 빨라졌고 철인과 힘도 동등해졌습니다. 그러나 파일럿의 차이가 있기에 철인을 이길 수는 없었죠. 한편 바트라를 이용한 작전도 실패한 네오블랙단의 졸릭은 열심히 키워왔던 소년들을 이용한 작전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마사토에게 접근해오는 수상한 소녀. 소녀는 마사토를 코드번호 0013으로 부르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죠. 소녀의 정체는 람파로 마사토와 같이 네오블랙단에 납치되어 전투훈련을 받았었고 마사토는 그녀에게 엄마에게 주고자 했던 선물을 건네주며 함께 이곳에서 탈출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탈출 과정에서 람파는 낙오되어 마사토만 빠져나왔던 것. 람파는 조종기를 빼앗아 피닉스까지 호출해 중국의 로봇 정용호를 파괴시킨 후 네오블랙단의 기지로 철인을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마사토는 그때 람파가 죽은 줄 알았으나 운 좋게 살아남은 그녀는 세뇌당하면서 악감정을 가지게 된 것이죠. 철인 28호 FX의 힘을 테스트해보기 위해 아프리카의 전보 26호와 싸우던 도중 람파는 오르골에서 흘러나오는 멜로디를 듣고서 세뇌가 풀리며 쓰러집니다. 그 멜로디는 람파에게 주었던 펜던트와 같은 것. 람파를 다시 세뇌한 데빌 카토는 또다시 세뇌가 풀리면 자폭장치가 작동하게끔 조치를 해두었습니다. 마사토는 람파의 세뇌를 풀고 철인 28호 FX를 되찾아오기 위해 아빠의 철인으로 그녀에게 맞서죠. 비장의 무기 펜던트의 멜로디로 람파의 세뇌를 푸는 데 성공하는 마사토. 조종기를 다시 넘겨받은 마사토는 철인 28호 FX로 네오블랙단의 로봇을 완전히 박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람파가 자신에게 자폭장치가 장착되어 있음을 알게 되죠. 람파를 구하기 위해 모두가 달려들었을 때 커다란 폭발이 일어나자 데빌 카토는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폭장치만 분리해냈고 철인을 사용해 모두가 무사할 수 있었죠.
가짜 철인 28호 FX를 만들어 철인 28호 FX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네오블랙단. 그들은 과거 카네다 쇼타로와 싸웠던 프랑켄 박사의 세포를 이용해 클론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는 천재 과학자로 과거 블랙옥스라는 무서운 로봇으로 쇼타로와 맞서 싸웠습니다. 쇼타로도 자신이 이긴 건 행운이라고 할 정도. 네오블랙단은 그의 능력을 이용해 철인 28호 FX를 뛰어넘을 로봇을 만들고자 합니다. 하지만 아직 초전동 파워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에 완벽하지 못하죠. 가짜는 진짜에게 싸움을 걸어오는데, 요코는 그것이 아직 알아내지 못한 초전동 파워의 자료를 얻기 위함임을 파악했습니다. 그렇기에 가짜와 싸울 때 초전동 파워를 쓰지 말라고 하죠. 상황이 불리해지자 마사토는 결국 참지 못하고 초전동 파워를 사용하게 됩니다. 가짜도 초전동 파워를 손에 넣은 상황. 초전동 펀치로 맞붙는데 가짜는 진짜를 이길 수 없었죠. 사실 파워를 복사하더라도 초전동 마이크로칩이었으면 안 되는 것. 이후 영국에서 열린 아이들과의 인터뷰에서 존재를 숨기고 나타난 프랑켄에게 초전동 시스템의 중요한 비밀인 마이크로칩에 대해 떠벌린 마사토. 거기다 세계에 2개, 철인과 프랑스의 미라주한테만 있다고 다 말해버리죠. 갑자기 태도를 바꾼 프랑켄은 블랙옥스를 언급하고 자신의 이름을 말해준 뒤 떠납니다. 모든 정보를 알게 된 프랑켄은 바로 프랑스로 향해 미라주의 마이크로칩을 빼앗으려 하고 드디어 블랙옥스가 모습을 드러내죠. 쇼타로에게 복수를 위해 자신이 돌아왔음을 선포하는 프랑켄. 그는 제대로 된 싸움을 기약하며 미라주의 마이크로칩을 빼앗아 사라졌습니다. 마사토 일행은 프랑켄 박사에 대해 알아보고자 그의 집사를 찾아가고, 프랑켄 박사는 세계에서는 소외당했을지 몰라도 집사에겐 대단한 주인이었죠. 학회에서 추방당한 박사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블랙옥스를 개발했던 것. 쇼타로에게 패배하고 사망한 프랑켄의 시신을 소중히 보관하고 있던 집사에게 1년 전쯤 네오블랙단이 접근해왔고, 자신들의 기술을 이용해 클론 인간으로 되살려준다며 시신을 받아갔습니다. 하지만 클론 인간의 신체는 아직 완벽하지 못해 제한된 활동 시간 내에만 움직일 수 있죠. 심지어 성장 속도가 빨라 긴 시간 공기와 접촉하면 세포가 전부 분해되어 버립니다. 사실상 그의 수명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또 한 번 프랑켄 박사와의 대결을 통해 제한된 시간이 있다는 약점을 알아냈으나 블랙옥스는 어떠한 약점도 없었습니다. 굳이 뽑자면 너무 강하다는 게 약점이라 방어보다는 반격을 해야 한다고 요코는 말하죠. 바이오핵 밖에서 오랜 시간 활동할 수 없는 큰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라이얼 셀로스라는 생명공학 박사의 신형 인공세포를 빼앗을 작전을 구상하는 네오블랙단. 악당 엘비스 형제를 앞세워 그에게서 신형 인공세포 자료를 성공적으로 가져왔습니다. 바이오에게 배양핵을 주입하는데 사실 그 자료는 가짜여서 부작용만 일어나 세포들이 재빠른 속도로 분열을 반복하고 말죠. 급히 바이오핵을 뺐으나 프랑켄 박사는 급속 성장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짧은 수명이 더 짧아지게 된 꼴. 그러나 그는 쇼타로에게 복수하기 전까지 쉽게 죽을 마음이 없죠. 프랑켄은 일부러 위기 상황을 연출, 시오리를 구해주어 카네다 탐정사무소에 입성하는 데 성공하고, 자신에게 잘 대해주는 시오리와 사이좋아 보이는 탐정사무소 사람들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특히 시오리가 신경 쓰여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프랑켄. 그럼에도 본래 하려던 계획을 실행해 탐정사무소의 방어체계 작동이 원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시오리는 아직 그가 프랑켄임을 알지 못해 그를 대피시키기 위해 뛰어들다가 상처를 입죠. 그녀의 모습을 보고 다시 흔들린 프랑켄은 좋은 기회를 포기하고 후퇴. 시오리는 그가 프랑켄임을 알게 됩니다. 요코는 초전동 카운터라는 적의 초전동 파워를 역으로 이용해 몇 배로 더 강하게 해치우는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이 기술을 마스터한다면 반드시 블랙옥스를 이길 것이라고 말하죠. 마사토는 철인 28호 FX에 깁스를 착용시킨 채 훈련에 돌입하고, 시오리가 계속 생각나 참을 수 없던 프랑켄은 불완전한 몸을 이끌고 나가고자 합니다. 그런 그를 데빌카트와 졸릭이 막아서는데 네오블랙단 보스 존 총통이 등장해 나가는 것을 허락해주죠.
블랙옥스의 등장으로 초전동 카운터를 시험해보고자 하는 마사토. 그러나 오히려 FX가 밀렸고 아빠의 철인 28호와 블랙옥스가 옥신각신할 때 시오리가 절벽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안 죽은 게 이상한데? 사실 마사토는 적의 펀치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야 승리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나 잘 되지 않죠. 쇼타로는 괴한으로 변장해 마사토가 두려움을 걷어내고서 공격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한편 다친 시오리를 보러 온 프랑켄. 자신은 쇼타로와 철인 28호 FX를 쓰러뜨려야 하는데 그 일에 시오리가 말려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길 새벽 날이 밝음과 동시에 이곳을 습격할 것이라고 말한 뒤 사라집니다. 시오리는 그 사실을 탐정사무소 동료들에게 알렸고 프랑켄이 그녀와의 만남을 계기로 인간적인 감정을 갖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블랙옥스와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되는 철인 28호 FX. 그리고 드디어 찾아온 카운터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초전동 카운터에 성공합니다. 블랙옥스가 패배하자 믿을 수 없어하는 프랑켄에게 복수 같은 건 바보 같은 짓이라며 그만두라 말하는 시오리. 그가 프랑켄 박사의 클론이지 진짜 프랑켄이 아니기에 복수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후 프랑켄은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자각하게 되었고 시오리가 위험에 빠지자 네오블랙단에 배신하고서 그녀를 구한 뒤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죠. 그러나 그 배신의 대가는 가혹하여 존 총통은 바이오의 캡슐에서 나오면 72시간밖에 살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프랑켄은 바이오의 캡슐을 깨고서 탈출한 뒤 블랙옥스를 가지고 사라지죠. 데빌 카토와의 승부에서 낙석에 깔린 마사토와 시오리가 걱정돼서 그녀 곁에 있던 프랑켄. 시오리는 마사토를 살려달라고 부탁하고 결국 복수를 포기한 그는 마사토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아 시오리에게 작별을 고한 뒤 떠나버리죠. 탐정사무소 일원들은 시오리의 부탁과 네오블랙단을 배신한 것을 고려해 수명이 12시간밖에 남지 않은 프랑켄을 찾아 돕기로 결심. 그런데 네오블랙단도 그를 찾고 있으며 그들은 시오리를 미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시오리를 구하고 싶으면 남태평양의 지옥섬으로 오라고 하고 프랑켄은 그 사실을 마사토 일행에게도 알려주죠. 사실 그는 대량으로 클론을 생산하기 전 첫 실험체 같은 것으로 로봇 군단을 만들기 위한 초석일 뿐이었습니다. 점점 몸이 말을 듣지 않자 프랑켄은 사부로에게 블랙옥스 조종기를 넘겨주었고 철인 28호 FX와 블랙옥스의 활약으로 네오블랙단은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이제 셀로스 박사에게 향해 프랑켄을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데 존 총통의 기습 공격으로 인해 결국 프랑켄은 시오리의 눈앞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しおり君と会えてよかった。 한편 드디어 철인의 정식 파일럿이 정해집니다. FX의 파일럿은 마사토, 프랑켄이 넘겨준 블랙옥스의 파일럿은 사부로. 두 로봇을 분석한 결과 비행 속도나 펀치의 파괴력 모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블랙옥스는 무기를 장착하고 있다는 것? 마사토는 자신의 철인 28호 FX에게도 무기를 장착해달라고 조르는데 아빠는 FX에게 무기는 필요 없다며 그 해답은 스스로 찾으라는 답변만 해주었습니다. 아무튼 인터폴에서 네오블랙단의 본부를 찾아내었고 데빌 카토는 총 공격을 해온다면 피하지 않고 맞설 생각이죠. 하지만 졸릭은 그와 반대되는 생각으로 데빌 카토가 자신을 거역하자 그에게 총을 쏘았습니다. 그러자 충격적이게도 데빌 카토는 인간이 아닌 로봇이었죠. 게다가 존 총통은 그가 어리석은 인간을 조종하기 위해 만들어낸 가짜 환영에 불과했으며 그 어리석은 인간 중 하나가 바로 졸릭. 졸릭은 강제로 로봇에 태워져 철인 일행과 싸우기 위해 출격했고 많은 로봇 안에 사람이 타고 있어 그들이 다칠 수 있기에 함부로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불리한 상황에 FX는 졸릭의 공격으로 큰 부상을 입고 그때 마사토는 깨닫게 됩니다. 忘れかけていたよ鉄人。お前は破壊や人殺しのための機械じゃない。人間を守るために作られたものなんだね。 마사토는 초전동 파워를 작동시키고 로봇의 동력부만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부의 사람들은 기절할 뿐 죽지는 않죠. 이제 남은 것은 졸릭 하나. 블랙옥스의 암 발칸에 끝장나버리고 졸릭은 인터폴에 붙잡혀가게 됩니다.
다음 상대는 데빌 카토인데 그는 순순히 붙잡힐 생각이 없죠. 닥치는 대로 흡수해서 거대한 로봇이 된 데빌 카토는 재생 능력까지 갖추고 있으며 컨트롤 웨이브보다 우위에 있는 빛을 발사해 조종 장치가 말을 듣지 않게 만들기까지 합니다. 데빌 카토는 아까 나왔듯 인간들이 만들어낸 로봇으로 인간들을 위해 묵묵히 일을 했으나 우주에 버려지게 되었죠. 그는 수없이 기다렸으나 기대가 산산조각 났을 때 우주로부터 알 수 없는 힘을 받았으며 그 힘으로 인간들을 다 몰살시키고자 하는 것. 사이코 웨이브에 조종당한 FX가 마사토를 공격하지만 파일럿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프로그램인 처리는 데빌 카토가 사이코 웨이브를 쓰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기회는 지금뿐이며 프랑켄이 순간 떠오른 시오리는 블랙옥스에게 명령합니다. 블랙옥스의 파워가 부족하자 다른 로봇들이 힘을 보태주기 시작하죠. 데빌 카토는 제노사이드 버스터를 맞고 사라져가면서도 로봇이 몇 번이고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거대한 적이 사라지고 카네다 탐정 사무소도 해체 예정. 쇼타로는 더 이상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이 없으며 각자 전 세계로 나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 활용하길 원하죠. 거기다 쇼타로는 새로운 인터폴의 장관이 되었으며 시오리는 철인 27호 사키가케와 함께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근무. 케니치는 철인 13호 아스테카와 함께 멕시코에서 근무. 마사토와 사부로는 장관 직속으로 남게 됩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지부에서 활동하는 시오리는 자신의 우상과 같은 여배우를 경호하고 있었는데 그녀를 국제적인 암살자 스칼렛 로즈라는 자가 노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철인 27호로 스칼렛 로즈의 로봇 데드 퀸비를 물러나게 만드는데 성공! 데드 퀸비는 사라지며 장미꽃을 뿌렸죠. 탐정사무소 일원은 여배우를 경호하기 위해 모였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곳에 데드 퀸비가 나타났습니다. FX와 블랙옥스가 데드 퀸비를 상대하는 사이 셋은 온실로 대피하고 그곳엔 많은 종류의 장미가 가득하죠. 데드 퀸비는 FX와 블랙옥스의 힘을 찍먹해본 뒤 사라졌고 스칼렛 로즈가 나타났었던 현장에서 아까 온실에서 보았던 장미를 발견한 후타바. 아이들은 그 여배우가 스칼렛 로즈이며 정체가 밝혀질까봐 스스로가 노려지고 있는 척을 하고 있다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시오리는 아이들이 틀렸다며 여배우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죠. やっぱりあなたたちに私のバラを見せたのは間違いだったわ。 시오리는 보기 좋게 뒤통수를 맞고 맙니다. 총알에 빗맞은 시오리는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나서고 어째서 살인을 하는 것이냐고 그녀에게 묻습니다. 私は人間の世界から害虫を取り除く番人なのよ。 시오리의 철인 27호는 데드 퀸비의 상대가 되지 못했으나 옴짝달싹 못하는 FX와 블랙옥스를 풀려나게 만드는 데 일조했죠. 결국 FX의 초전동 펀치를 제대로 맞고 스칼렛 로즈와 함께 폭발해버린 데드 퀸비. 하지만 그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아직 정확하지 않고 시오리는 그녀와 자신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다고 하죠. 한편 에너지를 흡수해 무한히 성장하는 로봇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의 등장에 크게 당황해하는 쇼타로. 40년 전 그러한 로봇을 상대한 적이 있었으며 에너지를 흡수하며 계속 강해지는 터라 쉽게 결판을 짓기가 어려웠죠. 그 로봇의 이름은 메탈 사탄으로 살아있는 금속입니다. 메탈 사탄을 만든 자는 천용사 박사. 쇼타로에게 큰 원한이 있었던 박사는 그의 눈앞에서 메탈 사탄을 조종할 수 있는 기계와 자폭했고 메탈 사탄은 곱비 풀린 망아지 마냥 활개치고 다녔던 것. 치열한 승부 끝에 마그마에 던져 넣어 모두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40년이 지난 지금 다시금 그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에너지 시설이란 시설은 다 침공해서 점점 강해지고 있는 메탈 사탄. 과거 철인과 싸웠던 기억이 남아있는 메탈 사탄은 그를 쫓고 조금이지만 제노사이드 버스터가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엔 제노사이드 버스터 더블 파워. 에너지를 잃은 메탈 사탄은 에너지를 흡수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함정으로 폭발하는 특수 에너지였죠. 5분 뒤 에너지 전체가 폭발할 예정인데 생각보다 메탈 사탄의 재생이 빨라 그를 좀 붙잡아 두어야 합니다. 40년 전의 악몽을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할 때.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고
철인은 무사히 탈출. 메탈 사탄의 반응이 사라졌음을 확인하며 긴 악연을 잘라냈습니다. ありがとう鉄人。お前と一緒なら私はいつまでも戦える。 감옥에서 데빌 카토의 부름을 받아 어딘가로 사라진 졸릭. 졸릭이 사라진 감옥을 조사해보니 타키온 입자 반응이 나왔으며 그 입자란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데빌 카토는 자신의 두뇌를 컴퓨터에 복사해 두었으며 역사를 바꾸기 위해 졸릭을 과거로 보냈습니다. 그 계략을 막기 위해 마사토는 제노사이드 버스터의 에너지 중 타키온 입자만 골라서 사용해 똑같이 과거로 가서 졸릭을 실패하게 만들어야 하죠. 그 사이 사부로는 데빌 카토의 컴퓨터가 있는 장소를 알아내 파괴해야 합니다. 마사토의 등장으로 번번이 실패하는 졸릭. 한 장소에는 10분 정도 머물 수 있으며 이후 다른 장소로 날아가 버리게 되죠. 드디어 찾은 컴퓨터의 위치는 네오블랙단의 해적기지의 지하. 제노사이드 버스터로 이번에야말로 완전히 데빌 카토를 해치워버렸습니다. 마사토도 졸릭과 함께 현실로 무사히 귀환했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 Y2 수성이 궤도를 크게 벗어나 지구로 향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직접 피해를 받는 남쪽 방구는 물론 반대 방구도 금방 기상이변으로 괴멸하게 될 것이죠. 막기 위해선 대형 물질 전송기로 수성의 궤도를 바꾸는 방법 외엔 없습니다. 이 사람이 물질 전송기의 개발자인 브라크 박사. 그런데 브라크 박사에게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스칼렛 로즈가 데드 퀸비를 가지고 나타나 물질 전송기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브라크 박사는 비열한 위선자이며 수성이 지구에 충돌한다는 것은 다 거짓이라고 말하죠. 과거 구명보트에 자신만을 던지고 파도에 휩쓸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구명보트에 박사도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사는 하얀 수성이 보였다며 거짓말을 했었었죠. 어찌됐건 지금 수성이 지구에 접근하고 있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마사토가 계속해서 막으려고 하자 스칼렛 로즈는 총을 쏘았고 그 총을 요코가 대신 맞게 됩니다. 그녀의 모습에서 자신의 어머니 모습을 겹쳐서 보게 된 스칼렛 로즈. 그때 철인의 반격으로 스칼렛 로즈의 조종기가 망가지게 되죠. 데드킨비는 조종기가 망가져 말을 듣지 않고 결국 FX의 펀치 한 방으로 끝! 그런데 물질 전송기의 동력 회로가 완전히 파괴되어 수성의 궤도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철인과 블랙옥스를 우주공간에 전송해서 제노사이드 버스터로 수성을 파괴하는 것. 마사토와 사부로가 함께 우주로 향하고 철인 28호 FX와 블랙옥스가 힘을 하나로 합쳐 제노사이드 버스터를 발사. 수성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둘은 철인들의 도움으로 다치지 않았고 지구를 앞으로도 꼭 계속 지켜나가야겠다고 생각하며 철인 28호 FX 끝!